이 박사가 강추하는 중국인의 지혜, 개정판. 중국인의 지혜, 초판은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책으로서 중국어와 한국어 2개국어로 되어 있으며 개정판은 일반 독자를 위한 책으로서 한국어로 되어 있다. 지은이는 이성원 박사이고 성원 출판사에서 편했다. 중국인의 지혜. 개정판. 목차. 1.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2.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진 사람. 3. 중국인의 촌철살인 탑 25. 4. 리자청의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 5. 아주 현실적인 지혜. 6.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이다. 7.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5마디를 기억하라. 8. 중국인의 7가지 마음속의 전략. 9. 가정은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10.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1, 2, 3, 상편. 11.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1, 2, 3, 하편. 12. 원인과 결과를 알면 사는 게 좀 홀가분해진다. 13.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14. 중국인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탑 50, 상. 15. 중국인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탑 50, 하. 16. 중국 틱톡에서 건져 올린 명언들. 17. 중국인의 전곡을 찌르는 힐링 문장 탑 50, 상. 18. 중국인의 전곡을 찌르는 힐링 문장 탑 50, 하. 19. 중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20. 장자의 사람을 알아보는 9가지 방법. 21. 천국과 지옥의 차이. 22. 고통과 작별하다. 23. 스티브 잡스의 깨달음. 24. 인생은 정말 무의미할까? 25. 어떤 깨달음. 26.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 27. 인간의 본성에 관한 뼈 때리는 중국어 명언, 상. 28. 인간의 본성에 관한 뼈 때리는 중국어 명언, 하. 29. 중국 드라마 런스젠 가장 대표적인 명대사 탑 10. 30. 아빠가 딸의 생일날 들려주는 힐링 중국어 문장. 31. 중국어가 나에게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깊은 깨달음. 1.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주걸륜의 성장 과정과 성공 스토리. 음악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만의 국민 가수 주걸륜, 저우재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천재나 신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라면서 집안 환경, 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모르고 살아간다. 오늘은 독자들에게 대만의 국민 가수 주걸륜의 성장 과정과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걸륜은 대만 타이베이시의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며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이혼했다. 주걸륜이 3살 때 어머니는 그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돈을 털어서 그에게 피아노 한 대를 사주었다. 매번 피아노를 연습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몽둥이를 들고서 그의 뒤에 서서 그가 연습을 끝낼 때까지 지켜보았다. 피아노와 작곡 외에도 주걸륜은 농구도 매우 잘했다. 그러나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어서 수학과 영어 모두 잘 못했으며 자주 수업을 빼먹곤 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할 때 그는 목표가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음악이 그를 구했고 그에게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친구가 TV,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주걸륜이 그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맡았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2사람의 공연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당시 사회자인 유명 MC 오종원 씨가 그의 작곡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회사에 초청해 다른 가수들의 곡을 쓰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주걸륜이 쓴 곡은 당시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 날 유명 MC 오종원 씨가 그를 사무실로 불러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아룬, 10일의 시간을 줄 테니 내가 50곡을 써오면 그 중에서 내가 10곡을 골라내 음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주걸륜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해냈고 이 곡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서 주걸륜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온 세상에 마음껏 알리기 시작하였다. 주걸륜은 2000년 이후 아시아 가요계에서 가장 혁명성과 지향성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이며 아시아에서 판매량이 2,700만 장을 넘으면서 아시아 가요 천왕이라고 불려졌다. 그는 아시아 고유의 주제와 형식을 깨고 다원적 음악 소재를 융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요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동서양 스타일의 힙합과 비트를 융합해낸 것으로 가장 유명하며 중국어 유행가에 중국 스타일의 서막을 창조해냈다.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주목하는 대목이 몇 군데 있다. 첫째, 그의 재능이 3살 때부터 엄마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 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엄마가 집안 모든 돈을 털어서 피아노를 사준 점. 셋째,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대만 TV 방송국의 초급 신인왕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사실. 넷째, 10일 동안 무려 50곡을 창작해낼 수 있는 재능. 이 4가지 사실을 접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중국 당나라 시인 이병, 리백의 장진주라는 시가 떠올랐다.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천생아 제필 유흥천 김선진 항복내 풀이하자면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나의 재능은 반드시 쓸모 있을 것이니 천금을 다 소진한다 할지라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간이란 없다. 나의 재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걸륜의 인생에도 아픈 상처가 많았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학창 시절 때 왕따를 당하며 성격이 더욱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편에서 늘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외롭게 살았다. 학교 성적도 좋지 못해서 대학도 2번이나 낙방하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고 신체적으로도 선천성 유전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으며 밤마다 옆으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고통도 겪었다. 이런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 방면에 뛰어난 재능과 음악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자신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누구나 남모를 아픔을 한 2가지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모든 아픔을 충분히 덮어줄 자신만의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살아간다. 그러니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더 이상 자녀를 학교 성적만으로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안목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마치 육상 10종 경기처럼 10가지 종목을 다 잘해야 뛰어난 선수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선수마다 잘하는 종목이 다르듯이 학생마다 잘하는 과목도 다르다. 각자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의 국영수 점수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 말라. 주걸륜의 경우를 보라. 영어와 수학은 못했어도 음악적인 재능으로 큰 부자가 되어 큰 저택에서 예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아니한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도 오늘날에는 아시아의 가요 천왕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면 절반의 성공이고 그 재능을 키우고 잘 성장시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서 잘 성장시킨 사람들이다. 오늘부터라도 각자의 재능을 열심히 발굴하고 잘 성장시켜 나간다면 누구나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의 한마디.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나의 재능은 반드시 쓸모 있을 것이니 재능을 키우는데 천금을 다 쓸지라도 나중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진 사람. 중국 북탄대 철학과 창더 교수. 1.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 2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순탄한 상황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좋은 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들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줄 알고 이러한 좋은 것을 널리 전파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순조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대로 될 때 크게 웃고 노래하면서 이런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이것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2. 두 번째 능력도 첫 번째 능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행복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불행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지내는 법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과 함께 지내는 법을 알고 진짜로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 한가운데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어두움과 같이 지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역경에 처할지라도 어둠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슬픔을 절제하는 법을 압니다.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 중에서도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희망을 품고서 만들어갑니다. 설사 그것이 아주 조그만 행복일지라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매번 중산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는데 스쿨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녀는 매번 스쿨버스를 타고 중산병원으로 가는데 일주일에 4번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중산병원에서 4시간 동안 신장투석을 받습니다. 그들은 매번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신장투석을 4번이나 받아야 해요. 한 번 신장투석을 받을 때마다 4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서 받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해야 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4. 제 생각에는 그녀는 저보다 낙관적,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가 저에게 말하기를 천거 씨 너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 본능에다가 신장을 투석하는 생리 본능이 하나가 더 있을 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말하길 우리에게는 모두 먹고 마시고 사는 생리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단지 남보다 신장 투석이라는 생리 본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행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번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슬픔과 병으로 인한 고통을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것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문제 그 자체는 모두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가 최대의 문제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행복 능력을 키워보자. 중국인의 지혜 개정판은 한국어판이라서 교보문고나 예스24의 북코너에서 구입해서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밖에서 이동할 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읽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어 말뭉치 학습사전, 중국어로 한이 따페이 学习词典. 첫 번째 인물편입니다. 저 밑에 외국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 학습이 아니고 말뭉치 학습부터다. 말뭉치가 뭐죠? 자, 한번 봅시다. 일찍이 포항공대, 지금 포스텍이죠. 포항공대 교수님인데 에서 영장문을 강의했던 한 교수님 말씀하시길, 적어도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외국어 학습법을 연구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과거 수년간의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법과 어휘의 양분법에 의존했다. 문법과 어휘의 양분법. 문법이냐 어휘냐. 즉 문법 체계를 마스터하고 많은 단어를 학습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맞죠? 문법 알고 어휘만 알면 자연스럽게 말이 쭉쭉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더불어 많은 수의 개별 단어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언어의 생산적 활동에서 연어적 유창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연어적 유창성이 뭐예요? 밑에 여기서 연어라는 말은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의미상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중국어로 말하자면 따페이, 결합관계, 저희 말투로는 말뭉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의미 덩어리입니다. 자, 중국에는 6가지 단어의 결합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차이가 뚜렷하다. 이 문장을 차쥐, 갈루안이 ABCD 보기를 찾는 게 차이가 뚜렷하다 할 때 주어 수로 관계인데 뚜렷하다 정말 뭐야? 민显. 차쥐 칭추가 아니죠. 민显입니다. 현저하다 이런 말 있죠. 우리말로. 차이가 현저하다. 우리 한국어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차이가 현저하다, 차이가 뚜렷하다 다 바꿀 수 있는데 중국어는 안 돼요. 차쥐하면 민显이 따라와야 돼요. 이런 게 말뭉치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습관을 기르다. 자, 양청 두후의习惯. 양청习惯이죠. 습관을 키우다, 습관을 기르다. 동목형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관심이 많다. 对于什么感兴趣? 对가 전치사입니다. 对汉语感兴趣, 对音乐感兴趣, 对他感兴趣.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对女人感兴趣,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 할 때 뭐야? 对于什么感兴趣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면 개사라 그러는데 저는 개사란 말보다는 그냥 우리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전치사라 할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 갈루안이 답입니다. 美好的回忆. 매일이가 아니죠. 美好는 뭐야?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美好的回忆. 그 다음에 陆续寄来. 계속해서 붙여왔다. 제가 북경에 살 때입니까? 조선족 아줌마가 뭐 육속적으로 뭐면 그대로 조선족에서는 한국말은 중국에서 온 단어 참 많아요. 처음 들을 때 재밌대요. 육속적으로 뭐뭐 했다. 자, 계속해서 陆续寄来. 자, 이런 게 신문이 나왔다는 거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记得很清楚. 요건 좀 쉽죠. 记得很清楚. 수로 플러스 보호. 이렇게 6가지 결합관계 말뭉치를 모아놓은 책이 제가 만든 중국어 말뭉치 학습사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년을 거쳐서 만든 거예요. 인물편 한 300페이지 됩니다. 그 다음에 2편이 서사편, 3편이 풍경편. 근데 우선 인물편과 서사편 각각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만들었습니다. 풍경편은 제가 한의평을 안 따라서 차차 발간하기로 하고, 외국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가 아니고 말뭉치 학습부터다. 기억하세요. 머릿말. 먼저 필자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유학을 준비했던 대학 시절 중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폐하 위주의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중에서도 외국어는 어휘력이 좌우한다는 믿음으로 대학 시절에 몇천 개의 단어를 습득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유학의 길에 올랐다. 어휘를 충분히 습득한 덕분에 중국인들이 하는 말은 금방 알아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내가 중국어로 말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그때 나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단어 위주의 중국어 학습법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단어 실력만으로는 중국인과 대화할 때나 작문을 할 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중국어 단어를 100개 아는 것보다 완전한 중국어 문장 10개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다면 최소한 문장 내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의 단위, 즉 짧은 어도를 외우는 것도 좋은 중국어 학습법이다. 예를 들어 짜이 쇠쇼 쇠시 학교에서 배우다. 시앙타 쇠시 그를 본받다 건타재운 그와 결혼하다 뛰타 황신 그의 대해 안심하다 웨이렁민푸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시앙사까오첸 그에게 사과하다 티타자 오시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파오치안징 조용히 하세요. 와 같은 짧은 어두는 이미 고정된 궁합이 좋은 말문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쇠시 팡싱따 오치운다오치와 같은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암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지극히 어리석은 중국어 학습 법인 셈이다. 중국어 문장의 생명은 곧 말뭉치, 단어의 결합관계라고 할 수 있다. 몇말뭉치 문장만 살펴보자. 화이니엔, 콰이러더, 통면성어 여기서 그립다라는 단어는 샹리엔과 화이니엔이 있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그리울 때는 샹리엔이 아니고 화이니엔을 써야 한다. 선소우, 관중원더, 시아이, 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는소우자오, 시아이, 사랑을 받다. 의 결합 관계에서 사랑을 시아이로 표현했다. 또한 비에 나와 카이신 나를 놀리지 마라 에서 카이신과 나는 고정된 말뭉치이다. 왜이니 깜따오 즈하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웨이 플러스 사랑 플러스 깡따오 즈하오는 이미 고정된 결합 형식이다. 이처럼 중국어의 말뭉치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중요하다. 외국어 학습의 핵심. 첫째, 말뭉치 의미의 최소 단위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상황에 맞는 단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셋째, 낭독 훈련을 통해 외국어의 발음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오늘의 한마디. 外语是练出来的. 외국어는 연습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자, 1번. 高兴 기쁘다, 즐겁다. 혹은 동사로 즐거워하다. 다 아시죠? 근데 중국어 하실 때 高兴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문부터 봅시다. 1번. 吃晚饭他高高兴兴地上学去了. 吃晚饭 밥을 다 먹고 나서 吃 뒤에 결과보 완입니다. 저녁밥이 아니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는 高高兴兴的. 자, 高兴을 형용사의 중첩은 뭐죠? 高高兴兴 AABB형이죠. 형용사를 중첩했을 때는 그 의미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그는 아주 즐겁게 학교에 갔다. 자, 그렇죠. 근데 밑에 해석 보세요. 한국어는 주어가 먼저 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주 즐겁게 학교에 갔다. 그렇죠. 근데 중국어는 보세요. 吃晚饭他高高兴兴地上学去了. 타가 뒤에 있어요. 자, 여기서 중국 사람들의 언어의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중국의 본문에서는 주어가 동일한 경우 앞쪽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를 생각하고 뒤쪽의 주절에만 쓴다. 중국 사람들은 말할 때 습관적으로 단문 말고 복문일 경우 두 문장을 연속해서 말할 때 앞문장은 생략하고 뒷문장 앞에다가 주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吃晚饭他高高兴兴地上学去了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문에서 주어는 뒤에 쓴다. 한국어는 맨 앞에 쓴다. 그 차이점입니다. 他听到那个好消息高兴起来. 그녀는 그 좋은 소식을 听到 듣고서 高兴起来 수로 다음에 起来입니다. 이때 起来는 방향보호의 확장된 뜻으로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졌다 하면은 好起来. 아시겠죠? 好起来. 반대말은 下去입니다. 나빠졌다. 坏이죠. 나쁘다. 坏下去.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高兴 뒤에 起来가 온다는 거. 기뻐졌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他听到那个好消息高兴起来. 제가 드라마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一天都高兴不起来. 一天都高兴不起来. 하루 종일 즐겁지 않다. 뭔가 기분이 자꾸 다운된다. 흥이 나지 않는다. 高兴不起来 합니다. 不高兴 말고 高兴不起来.
흥이 안 난다, 즐겁지 않다, 이런 표현 한 중국에서 한 1, 2년 사시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교과서로는 만나기 힘들어요. 자, 3번.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今天是妈妈的生日咱们让她高兴高兴吧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다. 咱们 특히 북경 사람들은 我们보다는 咱们이라는 말을 더 친근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녀로 하여금 좀 기쁘게 하게 하자. 우리가 그녀를 좀 기쁘게 해드리자. 할 때, 让她高兴高兴吧. 요거 빨간색이죠. 요 통째로 기억하세요. 그녀로 하여금 기쁘게 하다. 让她高兴高兴吧. 자, 위에서는 1번에서는 高高兴兴的 이랬죠. 이게 정상적인 형사의 중첩입니다. 근데 3번에서는 高兴高兴은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高兴이 동사의 중첩은 AB형입니다. 介绍介绍 그죠? 연주 하듯이 동사의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高兴 기쁘다, 즐겁다 이것만 알아서는 절대 유창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말뭉치부터 기억하시라. 두 번째, 기쁘다고 비슷한 말인데 兴奋 흥분하다. 우리 방금 1번에서는 高兴 할 때는 4성이었습니다. 싱이. 그죠? 근데 흥분하다 할 때는 1성이에요. 兴奋 해야지 兴奋 하면 안 됩니다. 발음 그때그때 달라요. 아시겠죠? 兴奋, 흥분하다인데 이때兴奋은 뭐죠? 기쁨으로 인한 감정적 충동을 나타낸다. 좋은 흥분이에요. 기분 좋은 흥분을 兴奋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흥분하지 말할 때 흥분은 이兴奋 쓰면 안 돼요. 지동입니다. 격동하다. 달라요. 중국에서 兴奋은 좋은 흥분입니다. 기쁨으로 인한 흥분이에요. 기억하세요. 1번 我现在兴奋的睡不着觉 나는 지금 흥분돼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지금 흥분되어서 잠을 잘 수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 兴奋的睡不着觉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흔히 우리 이제 로또 1등 당첨됐어요. 兴奋的睡不着觉 아마 모두 그러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今天现在는 我现在兴奋的睡不着觉 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돼서 잠이 안 와. 영문장도 꼭 기억하세요. 兴奋은 좋은 흥분이다. 기억하시고 무조건 외웁니다. 我现在兴奋的睡不着觉我现在兴奋的睡不着觉睡不着 해도 됩니다. 兴奋的睡不着 다 쓰면 자입니다. 睡觉的 이것도 이합사입니다. 주의할 거는 高兴 4성이고 兴奋 1성이고 2번 今天我听到了一个令人兴奋的消息 오늘 나는 들었다. 무엇을요? 令人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흥분하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兴奋은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今天收到了大学的录取通知书我感到十分兴奋 오늘 자 여기서 보세요. 今天 오늘 저는 이제 나는 했죠. 복수입니다. 복문이에요. 오늘 대학 루치가 뭐예요? 합격하다, 채용되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의 합격 입학 통지서, 합격 통지서를收到 실제로 손에 쥐었어요. 받고서
매우 흥분했다. 我感到 느꼈다. 十分兴奋 대단한 흥분을 느꼈다. 매우 흥분했습니다. 감격스러움을 느꼈다. 여기서 보세요. 본문이죠. 주어가 진텐이 아니고 워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나는 오늘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서 매우 흥분했다. 근데 중국어는 今天收到了大学的录取通知书我感到十分兴奋. 중국 사람 뭐뭐라 느끼다 할 때 잘 쓰는 말이 感到입니다. 感到高兴, 感到十分兴奋. 十分 알죠? 非常도 있어요. 자, 또 중국 사람 이 단어 참 많이 쓰대요. 开心 이 단어. 그리고 나서 이제 开心이 이제 한어 병어 보면은 가운데 슬래시가 있죠. 사선이. 요거는 글자가 분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합사라는 뜻이 이합사. 开心이 뭐죠? 기분이 즐겁다. 아주 신난다. 기분 좋다. 비슷한 말 快乐, 高兴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참 많이 쓰대요.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开心. 그 다음에 또 开心이 희롱하다, 놀리다 뜻도 있어요. 마음이 開心 열리다. 뭔가 기분이 좋을 때, 그죠? 기분 좋다, 신난다 이런 뜻입니다. 1번 昨天我们玩得很开心. 어제 우리는 재밌게 놀았습니다.玩的 北京话 玩的 玩得很开心. 어제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다. 신나게 놀았다. 그 다음에 2번은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던 표현인데 别拿我开心了. 그래서 拿我开心. 이때 나는 가지다 뜻이 아니고 나를 마치 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중국 방언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해석하니까 나를 가지고 나 이렇게 돼요. 나를 가지고 놀리지 마라. 나를 놀리지 마세요. 别拿我开心了. 别拿他开心了. 그를 놀리지 마라. 이때 开心이 희롱하다, 놀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표현도 드라마에 자주 나오대요 보니까 기억하세요. 나를 놀리지 마라. 정말로 别拿我开心了. 别什么什么럽니다. 더 이상 뭐하지 마라. 别拿我开心了. 나를 놀리다. 아시겠죠? 근데 다 부정문 뭐뭐 하지 말아 쓰죠. 别拿我开心럽니다. 자, 그 다음 开心 볼까요? 3번 我最开心的是 내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 일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就是 바로 一边喝咖啡一边听音乐. 最开心的是 나로 하여금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开心 기분 좋은 일은 뭐죠? 바로 一边喝咖啡一边听音乐 뭐죠? 동시동작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것. 그렇죠? 一边 A, 一边 B는 A 하면서 동시에 B를 한다. 동시동작입니다. 最开心的是 가장 기분 좋아하는 일,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이런 거다. 2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는 말뭉치 관련 강의 동영상이 모두 65개가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북을 한 단락 공부하고 나서 저의 유튜브로 가서 방금 공부한 내용에 부합되는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말뭉치 전자책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이북 코너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중국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최소한의 의미덩어리인 말 뭉치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중국어 표현력이 몰라보게 정확하고 유창해질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 중국은 단중국.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제가 소장하려고 했다가 의외로 제 책을 인쇄소 사장님이 이 책을 보시더만 글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뭐 이야기하시대요.
실제로 반응도 이 책이 꽤 좋습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봅시다. 중국인 민족성의 특징 중에 의용 심리가 있다. 의용이란 말 아시죠?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의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국가나 정부에게 아첨만 하지 결국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안 하지만은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채집한 이 문장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은 정말 14억 인구 중에 한 0.001%좀 되나요? 그 가뭄에 공나다하는 그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국가와 정부를 비판하는 보기 드문 명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중국어 독해 실력을 상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목차를 지명관계상 다 나열하지 않았는데 목차 1, 2, 3번 1, 2, 3번 이것만 여러분 보셔도 이 책 본전을 건진 겁니다. 본전 찾은 겁니다. 특히 1번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시민 기자인 전치우씨 이분이 어떤 TV 我是演说家 나는 연설가다 라는 프로에서 나온 그 대본입니다.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세상에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주 똑똑하고 재밌어요, 이 사람. 제가 이 소개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이 박사 유튜브 채널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제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도 아주 중요해요. 직면한 위기가 뭐냐?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자질이 왜 이래 낮은가? 또 중국 사람 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낮을 수밖에 없다. 9번입니까? 투자한과 탕웨이 두 여자의 결혼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필요하죠. 중국 친구한테 말 못해도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어 독해 교재로는 정말 원어민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중국인 민족성의 특징 중에 어용심리가 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국가나 정부에게 아첨만 하지 결코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 최고의 부하마오는 일찍이 많은 대중 앞에서 나라를 바꾸는 것은 국가 지도자에게 맡기고 개인은 자신을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계획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은 자신의 나라를 걱정하는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대국으로서 중국과 중국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매한 대중들에게 깨우치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는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교 문화와 귀족 정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문장들은 다들 보기 드문 명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중급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국어 독해 실력 향상에도 더없이 좋은 교재이기도 하며 설사 조급 수준인 분들도 한국어를 읽으면서 중국을 한층 깊이 이해하면서 깨우칠 대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목차 1.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지금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3. 현대 중국인의 자질은 왜 이렇게 낮은가?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기고문. 5. 주요정 교수.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다. 6. 왜 중국은 미국이 가장 큰 외구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하는가? 7. 한국 전쟁은 중국의 두 세대를 속인 기만이었다. 8. 도대체 누가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가?
9. 추자영과 탕하이 두 여자의 결혼 이야기. 10. 왕리홍의 전처인 리징레이가 그의 진면목을 폭로하다. 11. 중국과 대만은 같은 나라인가? 12. 쉬장문 교수가 청와대 동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3. 공산당의 본질,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14. 역대 중국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독백.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상. 대국 스타일.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나는 연설가다. 천치우스. 안녕하세요. 저는 치우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무형문화재 신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들은 또 활자인 쇠술은 자신들이 발명했다고 말했죠. 한국인들은 1239년에 금속 활자인 쇠술을 발명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발명한 거죠. 당신들이 1239년에 활자인 쇠를 발명했지만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나요? 자신들의 문자도 없던 시절인데 활자인 쇠를 발명했네요. 위에 올려놓고 김치를 인수했군요. 저는 한국을 가지고 농담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나라를 매우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한국은 이것은 한국 것이고 저것도 한국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바로 모두 중국 문화의 정수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한국은 영토는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대국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대국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좀 옹색합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한국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아주 듣기 거북한 별명입니다. 우리의 이런 민족적 우월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까? 우리의 식품이 한국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기가 그들보다 더 깨끗해서요? 우리의 축구가 그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평균 수입이 한국보다 더 높아서인가요? 한중한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이 수출입의 무역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문화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의 대중음악, 도민준 씨가 중국에 와서 손짓 한번 하면서 500만 원, 한화 8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무엇을 수출했나요? 탕웨이시 정도. 어떤 사람은 제가 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또 저보고 상대의 기세를 높이고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가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보통신기술, 유인 우주항공 기술이 있으며 그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탐측기가 달에 올랐는데 한국이 비교가 됩니까? 한국은 확실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왜 한국 서울의 3G와 도주 네트워크가 베이징보다 빠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뭐하고 있죠? 우리는 위성을 하늘로 날려놓고 램란이라는 게임하고 놀고 있나요? 그 중에 2개의 위성은 서로 만나자마자 풀어하고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또 일본이라는 이웃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들은 아직도 도둑놈 침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우익 세력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 만약 중일 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에 고질라를 보내서 고질라로 중국을 평정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허튼 소리죠. 감히 누구를 겁주려는 거죠?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죠. 고질라가 중국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감히 먹어드리죠. 제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째째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웃기는 항일 드라마를 많이 찍어서죠. 그 드라마들이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는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요.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항일 드라마는 전부 일본제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논,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제 카메라가 없으면 중국의 모든 방송국이 마비가 될 겁니다. 우리 중국 배우들은 날마다 이 일본제 카메라 앞에서 일본을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막팀을 만들었어요. 맞죠? 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 중국 뉴스를 번역하는데 단지 중국 뉴스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번역하고 있어요. 그 뉴스 아래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 줄 한 줄씩 전부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에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을 봅니다. 그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 연사 천치우스. 우리는 대국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 즉 경제 총량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4대 발명입니다. 경제 총량을 언급하는 건 사실 매우 재미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아차렸습니까? 남들이 제 생각에 당신들 환경오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돈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당신들 법치제도 건설이 라고 말하면 우리 돈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당신들 전국민 의료체계가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한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죠?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서둘러 돈을 벌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 발명을 얘기합니다. 매번 4대 발명을 얘기할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쇄술을 발명했고 재질술을 발명했지만 우리는 또 문자옥과 분석행위도 발명했잖아요. 우리는 나침반을 발명했지만 나침반이 이끄는 태양의 시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발명한 화약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쏘는 서총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꼴이 되었는데 4대 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왜 나는 나라도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겠죠. 당신이 이런저런 것을 말하는데 당신이 만약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처럼 나라의 위상을 드높여야지 매일 여기서 불평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체면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체면은 이 국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대국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는 유리처럼 쉽게 상처받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든 체면과 결부시키면 큰일이 되어버리죠. 미세먼지요.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이펙 기담이 해결할 수 있어요. 대국에 말하자면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올림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민간 스포츠는 여전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스포츠는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종목일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의 사격 종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자전거 왕국이지만 우리 자전거 종목은 정말 별로입니다. 중국 다이빙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중국 군민들이 다이빙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언제 아줌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광장에서 다이빙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체제 아래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스포츠 특수요원들을 길러냈습니다. 리우시양, 육상어들 선수, 날 보세요. 말보다 빨리 달려요. 여오밍, 농구 선수, 날 보세요. 말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중국인들은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요. 일본과 한국 청소년의 신장 증가 속도와 신체적 자질이 모두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전 국민이 건강하고 강한 나라, 강한 중국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금메달 타이틀보다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의 구호도 체육 사업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체력을 증강시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도 있어서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강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때 설사 우리가 금메달 하나도 따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소룡 선생의 금명대사 중국 사람은 동아시아의 환자가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
연사 천치우스. 대국에는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국부민강,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이 강대하다입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 중국은 부유합니까? 부유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이 강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대국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역사적 추정만 자랑할 줄 알지 창의력이 없다면 대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나아가려 하지 않으며 속이 좁다면 대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종합실력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지존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아시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탱노릇을 잘할 수 있죠? 저는 영화 세상엔 도적이 없다 에서벼씨 아저씨 릴수의 그 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큰 형님이 될 수 있다. 대국은 당신의 영토 면적과 관계없으며 당신이 이룬 역사적인 치적과 관계없어요. 대국은 오직 당신들의 역량과 당신들의 가슴과 당신들의 기백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몇천 년 동안의 빛나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몇백 년 동안의 굴욕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대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대국의 스타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스타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대국의 스타일은 당신과 나로부터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단지 얼만, 명예, 당신과 나로 구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곧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은 바로 당신과 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발 닿는 곳에 중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대국의 스타일인가요? 억만 명의 당신과 나에게 기계, 기골이 있고 풍격, 매너가 있기만 하면 중국에도 반드시 포스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대국이라면 해야 할 것이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나라는 부유하고 국민을 강하게 만들며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회제도와 가치관도 수출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국이란 실력과 포용력과 패기가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전 인류를 이끌고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선동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대국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만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왔던 한 나레이션을 인용하면서 대국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상을 존중할 줄 아는 민족만이 위대한 사상을 낳을 수 있고 위대한 사상을 가진 나라만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대 중국인의 자질은 왜 이렇게 낮은가? 어느 중국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 오늘날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를 보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적 욕망이 넘쳐흐르고 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부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오직 돈 버는 것밖에 모르며 자선활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도 행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래도 중국인들의 자질이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확실히 그렇다. 현재 중국인들의 자질이 낮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중국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외국인만 못하다고요? 아닙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예의의 나라로 불렸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찍이 밤에는 문을 닫지 않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 등 사람들의 자질이 높은 태평스러운 광경이 나타난 적도 있었다. 개혁개방 1978년 이전의 사회 환경에서는 노인이 길에 넘어졌는데도 모른 채 하는 상황이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사회 공중도덕 수준이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국민의 문화지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어째서 도덕적 자질은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일까? 이것은 사실상 한 개인의 자질이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주로 열악한 사회 환경 때문이다. 일찍이 200년 전에
프랑스 교육학자 엘베시우스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명언을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사회든 95% 이상의 대중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좌우되고 단지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막아내며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과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냉담해진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며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 중국 사회의 현주소가 바로 이와 같다. 이 박사 생각, 주어진 사회 환경보다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들의 자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제도가 사람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농민들은 집안 어디에서나 침을 뱉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의 깨끗한 거리에 가면 넓고 밝으며 창문이 밝고 깨끗한 호텔방에 가면 본능적으로 아무데서나 침을 뱉지 않을 것이다. 도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결코 아무데나 소변을 보지 않고 공중화장실로 가지만 일단 시골에 가면 아마도 마음대로 길에서 소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위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유럽인과 미국인의 자질, 소양은 매우 높죠. 그들은 자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스스로 교통법 규를 지킨다. 그러나 중국에 와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종종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새 줄을 서지 않고 교통법 규도 지키지 않는다. 많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법을 청렴하게 지키고 부패하지도 않지만 중국에 오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덩달아 부패하게 된다. 왜 그렇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곳의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스스로 줄을 서면 손해를 보게 되고 차를 타기도 힘들다. 만약 기업이 너무 청렴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찍이 너무 법을 잘 지켜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와 기업 입찰 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하자 중국 대륙 업무를 관할하던 총재를 경질하고 공공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총재로 앉혀서 공공관계를 전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리한 국면을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적 자질의 높고 낮음은 그 나라의 도덕교육과 개인의 수양과는 무관하다. 자질의 핵심은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우리는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고 꾸짖을 필요가 없다. 남에게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느냐고, 왜 노인이 넘어졌는데 부축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정말로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환경 전체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당신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해주면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어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주동적으로 구조하러 갈 건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소방관을 선택할 것이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는 편이 낫고 귀찮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다. 이 박사 생각, 왜 이런 주장은 거의 궤변에 가깝다. 단지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도 생각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귀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고 오직 나만 대표할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지금 중국 사회는 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탐관오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탐관들이 너무 나쁘고 자질이 너무 형편없다고 비난한다. 나도 탐관오리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탐관오리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으며 탐관오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부정부패의 길로 나아간 까닭은 주로 나쁜 사회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모두 발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적인 환경에서 만약 오참하지 않고 인맥을 쌓지 않으면 발전하고 승진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주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오랫동안 강가를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젖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절대다수의 탐과 놀이들의 부정부패는 모두 강요에 곡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부패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부패한 자는 이득을 보고 득세하는 제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극히 극소수만이 한번 낙도하며 부패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박사 생각, 이 대목에서 중국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가 극치에 이른다. 중국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중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유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중국인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내가 이 부정적인 돈을 취하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부정적인 돈을 취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부정적인 돈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고 말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이 사회의 자질이 너무 낮고 너무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속임수를 써서 사기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가면 늘 그랬던 것처럼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노벨상을 받으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자질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수서방관한다거나 그들이 자질이 낮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자질은 당연히 관리들이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어도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이런 나쁜 사회환경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흔히 나부터 이 사회환경을 바꾸자라는 말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산물이라서 오직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환경에 맞서서 바꿀 힘이 없기 때문이며, 보통의 서민들은 기껏 해야 자기만 생각할 뿐 집단은 생각하지 않아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사회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사회 최고위층부터 사회 엘리트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사회 고위 공직자부터 바뀌어야 전체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이 사회가 믿음을 잃고 도덕이 추락한 까닭은 무엇보다 사회 고위층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정부 부처가 신뢰를 잃은 결과 때문이다. 오직 그들이 앞장서서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그 시범 효과에 더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야만 전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중국 사회의 고위 엘리트들이 개과천선해서 앞장서서 신용과 도덕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면서 이런 사회 상황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약해 보인다. 본서의 내용이 좋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교보문고나 예스24이북 코너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중급 수준의 독자라면 한 단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국식 서술 구조를 몸에 익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중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번역 파트를 읽으면서 중국인의 다양한 사유체계를 간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어는 감각이다. 중국어만의 고유 감각을 몸에 익혀라. 중국어 고유 감각 학습사전 이성원 편저 성원 출판사.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고유 감각이 있다. 그 감각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희노애락에 얽혀있는 삶 등 모든 것이 녹아 스며 있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읽고 쓸 때에 그 감각의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고유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글의 패턴을 익히는 일인데, 가끔 완전한 문장이나 문단 또는 글 전체를 입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고 가능하다면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그리고 어휘학습에 있어서도 그 어휘가 사용된 문장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정황 또는 문맥 속에 흐르고 있는 감각을 파악해야 한다. 즉,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고유 감각이 바로 그 단어가 가진 진정한 용도이며 감각이다. 이런 고유적 감각을 파악할 수 있어야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중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휘의 6가지 결합관계, 중국어의 고정격식, 형식동사 및 상용동사를 학습함으로써 중국어 문장 안에 녹아있는 고유 감각을 학습하고 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맞는 결합관계를 살펴보자. 쇠시는 배우다는 뜻 이외에도 본받다라는 뜻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다라고 할 때는
자이, 쇠샤오, 쇠시이라고 하고 그를 본받다라고 할 때는 샹타쇠, 시라고 해야 한다. 또 앞으로 가다라고 할 때는 왕첸저우이지만 앞날을 내다보다고 할 때는 샹, 첸, 칸이라고 해야 한다. 즉 의미에 따라서 동사 앞에 오는 전치사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중국어의 고유 감각이다. 고유 감각은 문법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다양한 모범 문장을 낭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제일 좋은 것은 한 단락의 문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지만 그건 너무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래서 고유 감각이 들어있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암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국어는 학습 방법만 올바르면 노력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목이다. 오늘부터라도 한 문장 한 문장 낭송하면서 고유 감각을 넓혀가기를 바란다. 一，韩国人是一向爱好音乐的民族。韩国人是一向爱好音乐的民族。二，他在这部电影中扮演了重要的角色。他在这部电影中扮演了重要的角色。三，办理手续必须携带身份证。办理手续必须携带身份证。四，我仍然抱有希望。我仍然抱有希望。五，我向大家表示衷心的感谢。我向大家表示衷心的感谢。六，中国人一般不愿意表达自己的感情。中国人一般不愿意表达自己的感情。七，我们要保留优良传统。我们要保留优良传统。八，如何保持苗条身材？如何保持苗条身材？九，我们保持联系吧。我们保持联系吧。十，不要拖拉，要把握住机会。不要拖拉，要把握住机会。11，他对自己的实力充满信心。他对自己的实力充满信心。12，青春期的孩子们对性充满好奇。青春期的孩子们对性充满好奇。13，北京的房价超出了想象。北京的房价超出了想象。14，长假促进国民经济的发展。长假促进国民经济的发展。15，他大学毕业后创立了一家公司。他大学毕业后创立了一家公司。16，劳动是创造财富的重要手段。劳动是创造财富的重要手段。17，我们会马上采取措施。我们会马上采取措施。18，这事是我错，应该由我来承担责任。这事是我错，应该由我来承担责任。19，他不承认错误，反而试图推卸责任。他不承认错误，反而试图推卸责任。20，广告宣传对消费者的购买力产生影响。广告宣传对消费者的购买力产生影响。1，我非常怀念快乐的童年生活。我非常怀念快乐的童年生活。2，节日的夜晚充满了欢乐的气氛。节日的夜晚充满了欢乐的气氛。3，我最开心的事就是一边喝咖啡，一边听音乐。我最开心的事就是一边喝咖啡，一边听音乐。4，我内心的喜悦是难以用言语形容的。我内心的喜悦是难以用言语形容的。5，一直找不到称心的工作，让他很烦恼。一直找不到称心的工作，让他很烦恼。6，这是妈妈喜爱的东西，可别弄坏了。这是妈妈喜爱的东西，可别弄坏了。7，人生最大的悲哀就是没有目标、没有理想的过着自己不想过的日子。人生最大的悲哀就是没有目标、没有理想的过着自己不想过的日子。8，瞧他那副愁眉苦脸的样子，八成是考试考砸了。瞧他那副愁眉苦脸的样子，八成是考试考砸了。9，我喜欢看惊险刺激的电影。我喜欢看惊险刺激的电影。10，随着年龄的增长，他失去了对工作的激情。随着年龄的增长，
他失去了对工作的激情。11. 他以坦率的态度对待我们。他以坦率的态度对待我们。12. 男女之间没有纯洁的友谊。男女之间没有纯洁的友谊。13. 他们进行肮脏的交易。他们进行肮脏的交易。14. 任何事物都有它积极的一面和消极的一面。任何事物都有它积极的一面和消极的一面。15. 活泼开朗的人容易与别人相处。活泼开朗的人容易与别人相处。16. 我们从他的忧郁的神情里可以看出他的痛苦。我们从他的忧郁的神情里可以看出他的痛苦。17. 孙兴民是韩国人的骄傲。孙兴民是韩国人的骄傲。18. 他是个规矩的商人，做生意从来不骗别人。他是个规矩的商人，做生意从来不骗别人。19. 这家餐馆的热情的服务受到了大家的一致称赞。这家餐馆的热情的服务受到了大家的一致称赞。20. 他那遇事从容的态度给人留下深刻的印象。他那遇事从容的态度给人留下深刻的印象。1. 韩国人口出生率下降是韩国面临的一大难题。韩国人口出生率下降是韩国面临的一大难题。2. 医生建议我最好减肥。医生建议我最好减肥。3. 近年来，韩国的出生率逐年下降。近年来，韩国的出生率逐年下降。4. 两者之间差距很明显。两者之间差距很明显。5. 我的愿望终于实现了。我的愿望终于实现了。6. 今天的综艺节目很精彩。今天的综艺节目很精彩。7. 丈夫和我的工作都很稳定。丈夫和我的工作都很稳定。8. 那家公司优待工作经验丰富、业绩出色的职员。那家公司优待工作经验丰富、业绩出色的职员。9. 太阳落山了，天很快暗了下来。太阳落山了，天很快暗了下来。10. 这家企业因产品质量不合格领到了红牌。这家企业因产品质量不合格领到了红牌。11. 问卷调查结果显示，50%的工薪族希望换工作。问卷调查结果显示，50%的工薪族希望换工作。12. 在相当长的一段时间里，我们同吃同住同学习，感情很深。在相当长的一段时间里，我们同吃同住同学习，感情很深。13. 他穿戴整齐地去了相亲的地方。他穿戴整齐地去了相亲的地方。14. 他是附近出了名的医术高明的大夫。他是附近出了名的医术高明的大夫。15. 资金紧张的建筑商们纷纷降价出售公寓。资金紧张的建筑商们纷纷降价出售公寓。16. 那家公司因为经营不善而欠下了巨债。那家公司因为经营不善而欠下了巨债。17. 他经验丰富，有能力担当这项工作。他经验丰富，有能力担当这项工作。18. 机内播出了飞机晚点的通知。机内播出了飞机晚点的通知。19. 每当情绪低落时，我会不由自主地狂吃零食。每当情绪低落时，我会不由自主地狂吃零食。20. 我最近投资的股票涨价了，收益可不少。我最近投资的股票涨价了，收益可不少。1. 对外国人来说，汉语的声调确实比较难掌握。对外国人来说，汉语的声调确实比较难掌握。2. 我从小就对历史很感兴趣。我从小就对历史很感兴趣。3. 我决定从明天起实行减肥计划。我决定从明天起实行减肥计划。
4. 公务员应该为人民服务。公务员应该为人民服务。5. 晚上我约好跟朋友见面了。晚上我约好跟朋友见面了。6. 爸爸的失业给家人带来了很大的打击。爸爸的失业给家人带来了很大的打击。7. 我和他正在以结婚为目的谈恋爱。我和他正在以结婚为目的谈恋爱。8. 我以朋友的身份劝告你。我以朋友的身份劝告你。9. 我每月以自动转账的方式交公共费用。我每月以自动转账的方式交公共费用。10. 向母亲承认了错误，请求原谅。向母亲承认了错误，请求原谅。11. 他看到我时，朝我点了点头。他看到我时，朝我点了点头。12. 跟去年相比，物价足足上涨了2倍。跟去年相比，物价足足上涨了2倍。13. 他的主张和现实不相符。他的主张和现实不相符。14. 据报道，1-2天内有大雨。据报道，1-2天内有大雨。15. 生产者根据顾客的需要生产产品。生产者根据顾客的需要生产产品。16. 他说的话，你别往心里去。他说的话，你别往心里去。17. 你在胡说八道，我就对你不客气了。你在胡说八道，我就对你不客气了。18. 你何必跟自己过不去呢？你何必跟自己过不去呢？19. 拿中国货质量来说，最近有了很大的提高。拿中国货质量来说，最近有了很大的提高。20. 托您的福，晚餐吃得很好。托您的福，晚餐吃得很好。1. 各国领导人陆续抵达首尔。各国领导人陆续抵达首尔。2. 大家都应该互相帮助的嘛。大家都应该互相帮助的嘛。3. 这本书我从头到尾看过2遍。这本书我从头到尾看过2遍。4. 苦日子总算熬过去了。苦日子总算熬过去了。5. 对他们来讲，形象极其重要。对他们来讲，形象极其重要。6. 母亲再三叮嘱我要照顾好自己。母亲再三叮嘱我要照顾好自己。7. 但是这项观点已被普遍认同。但是这项观点已被普遍认同。8. 在大都市中，生存竞争现象尤为明显。在大都市中，生存竞争现象尤为明显。9. 他未必知道。他未必知道。10. 畅销书未必都好，有些不过是有名无实。畅销书未必都好，有些不过是有名无实。1. 我刚刚把厨房收拾干净。我刚刚把厨房收拾干净。2. 听到妻子怀孕的消息，他非常高兴。听到妻子怀孕的消息，他非常高兴。3. 在社区里转了一圈。在社区里转了一圈。4. 不小心把手机忘在车上。不小心把手机忘在车上。5. 他对自己犯下的错误感到很内疚。他对自己犯下的错误感到很内疚。6. 这个人的长相和服装，我记得很清楚。这个人的长相和服装，我记得很清楚。7. 我到处都找遍了，就是没找到。我到处都找遍了，就是没找到。8. 他的话伤透了我的心。他的话伤透了我的心。9. 所有的人都惊呆了。所有的人都惊呆了。10. 他开始演讲后，观众席就都安静下来了。他开始演讲后，观众席就都安静下来了。 중국어 고유감각 학습 사전을 한 단락 공부하고 나서
이 박사 중국어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말뭉치 학습법이나 아니면 중국어 말뭉치 학습 노트의 영상을 찾아서 한 개씩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는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북 코너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어의 절대 불변의 원칙 중 하나는 뿌린 만큼 거둔다입니다. 다만 학습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 학습은 말뭉치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종합 비타민 중급 HSK 이성원 편저. 먼저 이 책으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높이고 HSK 시험에 도전하세요. 성원 출판사. 언어란 소리 정보 플러스 문자 정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문자 정보를 이해하는 데만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중요한 소리 정보를 훈련하는 과정을 빠뜨리고 있다. 이해하는 시간에만 투자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훌륭한 HA 강사도, 아무리 설명이 잘 되어 있는 HA 교재도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때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토익 강사 수업을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듣다가 한 절반 듣다가 더 이상 안 듣더라고요. 강사는 원래 훌륭합니다. 훌륭한 강사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HSK 인풋, 이해하는 시간만 있을 뿐 HSK 문장을 가지고 훈련하는, 아웃풋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재가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는 각종 HSK 관련 서적이 범람하고 있다. 점점 책의 내용이나 편집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책이 점점 예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편집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책은 점점 예뻐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HSK 관련 책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제가 만든 종합 비타민 HSK 교재로 중국어의 어감 훈련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이 책 위에, 이 책은 오로지 입으로만 훈련하는 HSK 훈련서다. 해설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세한 HSK 종합서가 아니라 13년, 14년 HSK 나왔던 기출문제를 엄선해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중국의 고유 감각을 익히는 훈련서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완전한 문장이나 문단을 통째로 익혀야 어감이 향상되어 자신이 원하는 HSK 급수를 받게 되고 그 실력으로 중국인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만든 교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HSK라는 시험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4가지 영역,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 능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유명한 HSK 강사만 쫓아다니지 말고 더 이상 해설이 친절하고 편집이 깔끔한 신간 HSK 교재에 속지 말고 강사의 유창한 중국어와 완벽한 HSK 교재에는 나의 소리와 훈련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나의 주관적 노력이 없이는 그 교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이름 하나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께 후학들에게 HSK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 점수도 따고 그 다음에 동시에 회화 실력도 늘어서 중국 사람과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SK 점수는 강사나 교재가 아닌 나의 훈련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시한 효과적인 HSK 훈련 방법으로 공부해서 여러분 모두 HSK 시험에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이 훈련 방법은 머릿말 다음에 나오는 일러두기, 그걸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만든 이론적 배경, 저는 철저하게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급 HSK, 고급 HSK도 마찬가지예요. 꼭 낭독 훈련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HSK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유능한 HSK 강사들도 많아졌다. 필자는 평소 이렇게 생각한다. 학생이 HSK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급수를 받지 못한다면 첫 번째는 HSK를 강의하신 선생님의 탓이고 그 다음이 학생의 책임이다. 라고 이 말에 황당해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열강을 하거나 혹은 달콤하게 점수를 올리는 비법만 전수하는 강의 방식으로는 결코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어의 문해하는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문제의 본질과 비결을 찾아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HSK 시험의 본질을 파악해서 학습의 비결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HSK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가 오랜 기간 HSK를 강의하면서 얻은 결론은 HSK 학습은 중국어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국어의 어감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HSK 공부를 조용하게 한다. 즉, 눈으로만, 귀로만 이해하면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해만 하고 익힘은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외국어 공부는 결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이해하는 이론 과목이 아니라 그 말을 입으로 모방하면서 그 언어적 감각을 내 몸에 익히는 실기 과목이다. 오랫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필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중국어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 학습 관련 서적을 두루 탐독하면서 효과적인 학습법의 왕도를 찾던 나에게 조덕성 씨가 말한 그 고유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글의 패턴을 익히는 일이라는 표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이 말이 어쩌면 필자가 그동안 열심히 찾아 헤맸던 외국어 학습의 본질과 비결의 핵심이 아닐까? 여태껏 내가 HSK를 강의하면서 나의 친절한 설명과 열정적인 강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열쇠를 찾은 느낌이었다. HSK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 30%는 가르침에 의지하고 70%는 스스로의 공부에 의지하다. 강사의 훌륭한 강의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연습이 훨씬 중요하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외국인 애인보다도 포도청, 즉 목구멍이 나다. 目录一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二是我错了，我已经向老师道歉了。三，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四，我敢打赌，你肯定坚持不下去。五，年轻人已人到中年，有了很大的成就，也经历了许多伤心事。六，中国人把七夕视为情人的节日。七，想找个机会教育自己的孩子。八，咖啡杯随之滚落在地。九，婚姻就像被围困的城堡时，他们创造的价值超过其余96%的学生的总和。11，养宠物有很多好处，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12，如果没有一个明确的人生目标，也很难取得事业上的成功。13，至于第三中人，要以礼相待，和平共处。14，想他人不曾想的，做他人不曾做的，这就是成功之道。15，不下水，永远也学不会游泳；不上公路，永远也学不会开车。第一课读3遍。大学毕业以后，李丽和好朋友陈慧一起找了一套房子，房费一人出一半，既省钱又可以有个伴儿，挺好的。可现在陈慧有了男朋友，李丽就觉得不方便了，想找个房子搬出去。2个月过去了，她跑了很多地方，还是没有找到合适的。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李丽说，现在找房子比找男朋友还难。大学毕业以后，李丽和好朋友陈慧一起找了一套房子，房费一人出一半，既省钱又可以有个伴儿，挺好的。可现在陈慧有了男朋友，李丽就觉得不方便了，想找个房子搬出去。2个月过去了，她跑了很多地方，
还是没有找到合适的，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李丽说，现在找房子比找男朋友还难。大学毕业以后，李丽和好朋友陈慧一起找了一套房子，房费一人出一半，既省钱又可以有个伴儿，挺好的。可现在陈慧有了男朋友，李丽就觉得不方便了，想找个房子搬出去。2个月过去了，她跑了很多地方，还是没有找到合适的，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李丽说，现在找房子比找男朋友还难。HSK 5级听力第2部分，不看文本先听2遍吧。大学毕业以后，李丽和好朋友陈慧一起找了一套房子，房费一人出一半，既省钱又可以有个伴儿，挺好的。可现在陈慧有了男朋友，李丽就觉得不方便了，想找个房子搬出去。2个月过去了，她跑了很多地方，还是没有找到合适的，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李丽说，现在找房子比找男朋友还难。大学毕业以后，李丽和好朋友陈慧一起找了一套房子，房费一人出一半，既省钱又可以有个伴儿，挺好的。可现在陈慧有了男朋友，李丽就觉得不方便了，想找个房子搬出去。2个月过去了，她跑了很多地方，还是没有找到合适的，不是房子太差，就是地方太远，不然就是价钱太贵。李丽说，现在找房子比找男朋友还难。李丽现在和谁住在一起？ A 男朋友 B 她一个人住 C 一个好朋友 D 父亲和母亲2。李丽为什么要找房子？ A 觉得不方便， B 房子价格太高， C 现在住的地方太远， D 想和丈夫住在一起。3. 关于李丽，下列哪项正确？ A 不想搬家， B 还在上学， C 想买贵的房子， D 还没找到合适的房子。第2课读3遍。说起乒乓球，很多人都会想到中国。的确，长期以来，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而且中国是世界上乒乓人口最多的国家。因此，很多人认为乒乓球运动是中国人最早开始的，但事实上，乒乓球运动在中国只有70多年的历史。最初的乒乓球其实是英国人发明的一项饭后运动。19世纪末，英国上层社会的人们吃完饭之后，需要适当的运动来消化一下，于是他们就发明了一种在饭桌上进行的和网球相似的运动，称为桌上网球，这就是乒乓球最早的形式。说起乒乓球，很多人都会想到中国。的确，长期以来，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而且中国是世界上乒乓人口最多的国家。因此，很多人认为乒乓球运动是中国人最早开始的，但事实上，乒乓球运动在中国只有70多年的历史。最初的乒乓球其实是英国人发明的一项饭后运动。19世纪末，英国上层社会的人们吃完饭之后，需要适当的运动来消化一下，于是他们就发明了一种在饭桌上进行的和网球相似的运动，称为桌上网球，这就是乒乓球最早的形式。说起乒乓球，很多人都会想到中国。的确，长期以来，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而且中国是世界上乒乓人口最多的国家。因此，很多人认为乒乓球运动是中国人最早开始的，但事实上，乒乓球运动在中国只有70多年的历史。最初的乒乓球其实是英国人发明的一项饭后运动。19世纪末，英国上层社会的人们吃完饭之后，需要适当的运动来消化一下，
于是他们就发明了一种在饭桌上进行的和网球相似的运动，称为桌上网球，这就是乒乓球最早的形式。HSK 5级听力第2部分，不看文本先听2遍吧。说起乒乓球，很多人都会想到中国。的确，长期以来，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而且中国是世界上乒乓人口最多的国家，因此，很多人认为乒乓球运动是中国人最早开始的，但事实上，乒乓球运动在中国只有70多年的历史。最初的乒乓球其实是英国人发明的一项饭后运动。19世纪末，英国上层社会的人们吃完饭之后，需要适当的运动来消化一下，于是他们就发明了一种在饭桌上进行的和网球相似的运动，称为桌上网球，这就是乒乓球最早的形式。说起乒乓球，很多人都会想到中国。的确，长期以来，中国的乒乓球水平在国际上是属于最好的，而且中国是世界上乒乓人口最多的国家，因此，很多人认为乒乓球运动是中国人最早开始的，但事实上，乒乓球运动在中国只有70多年的历史。最初的乒乓球其实是英国人发明的一项饭后运动。19世纪末，英国上层社会的人们吃完饭之后，需要适当的运动来消化一下，于是他们就发明了一种在饭桌上进行的和网球相似的运动，称为桌上网球，这就是乒乓球最早的形式。乒乓球在中国有多少年的历史？ A 70多年， B 90多年， C 100多年， D 300多年。2. 乒乓球运动是谁发明的？ A 英国人， B 法国人， C 美国人， D 中国人。3. 最初人们在哪儿打乒乓球？ A 工厂， B 饭桌上， C 网球场， D 办公室。 먼저 종합 비타민 중급 HSK에서 한과를 학습한 다음에 저의 이 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방금 학습한 내용이 있는 영상을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는 현재 각각 초급 HSK 11개와 중급 HSK 13개 동영상과 고급 HSK 영상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수준에 맞는 영상을 선택해서 훈련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 구입은 주로 교보문고와 예스24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북만 구입하시면 이 박사의 HSK 강의 영상을 무료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혜택을 아낌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